매일의 건강습관, 봄빛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계단이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1년만 일찍 관리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육 감소 남의 일이 아닙니다. 50대 전후부터는 해마다 1에서 2% 정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60대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70대엔 10명 중 3명이 근감소증 진단을 받습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3배, 당뇨병 위험이 2배, 사망률은 무려 40%나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좀 피곤하네 정도로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식품은 계란보다 12배 강력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2주만 실천하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3개월 후엔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병뚜껑이나 김치통 뚜껑을 열 때 왜 손에 힘이 안 들어가지 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력 저하는 전신 근육 감소의 신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어야 하고 손자를 안아 올리기가 버겁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문턱에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 신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느낄 수 없고 한 달 전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작년에 쉽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버거워지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3년 후엔 손자를 안아주는 것도 부담스럽게 됩니다. 근육은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에요.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뼈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근육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낙상 위험은 3배로 증가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한 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없는 분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40%에서 많게는 3배 이상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70세, 80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단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허물어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마치 건물을 매일 조금씩 보수하는 것처럼요.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허물어진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50세 이후엔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50세 이후엔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양은 30%나 적습니다. 둘째, 근육 합성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 20g을 먹으면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절반 수준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즉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셋째, 식욕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니 입맛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히 국수나 죽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한국 전통 식단은 탄수화물 중심입니다. 밥, 국, 김치가 주를 이루고 단백질 반찬은 적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 채식이 좋다는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한데 말이에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필요한데 흡수는 잘 안 되고 먹는 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게다가 매일 먹기엔 부담스러워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씹기도 힘듭니다. 결국 필요한 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국제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2g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이 필요해요. 하지만 대부분 하루 40g도 채 못 드십니다. 이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최고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가 간편하며 가격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은 것들만 골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 놀라실 겁니다. 바로 명태를 말린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에 비해 영양 만점입니다. 북어채 100g에는 무려 60에서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12개 분량입니다. 두부로 따지면 6모, 닭가슴살로 따지면 3장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을까요? 북어채는 명태를 말린 겁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생선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북어채의 진짜 비밀, 단백질 양만이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이 9가지 있는데 북어채에는 이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북어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3kg 증가했습니다. 3개월간의 연구였는데 운동 없이 식단만 바꾼 결과입니다. 68세 이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 보러 갈 때 가방 들기가 버거워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장 운동은 무릎 때문에 어려웠지만 단백질 식단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해요. 매일 아침 북어채 무침을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북어채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셨고요. 3개월 후 계단 오르기가 확실히 수월해졌고 6개월 후에는 근육량이 2kg 늘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간단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 맛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침입니다. 물에 10분 불려서 고추장, 참기름으로 무쳐주면 됩니다. 하루 30g 한 줌이면 단백질 2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북어채가 처음이신 분들 비린내 걱정되시죠? 물에 불릴 때 생강 한 조각 넣으면 비린내가 확 줄어듭니다. 고추장 무침이 부담스러우면 참기름과 깨만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북어채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6개월도 거뜬합니다. 한번 사서 조금씩 꺼내 쓰시면 되니까 편해요. 복잡하지 않죠? 북어채 하나면 단백질 고민 절반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건강식단에서 정말 주목받는 식품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박영의 어르신이셨는데요. 평소 고기는 소화가 힘들어서 잘 못 드시고 콩도 불리는 게 귀찮아서 자주 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렌틸콩을 알게 되셨어요.
렌틸콩 들어보셨나요? 일반 콩과 완전히 다릅니다. 불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씻어서 바로 끓이면 됩니다. 15분이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처럼 하룻밤 불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어요. 이 어르신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점심에 렌틸콩을 밥에 섞어 지으셨습니다. 저녁엔 렌틸콩 스프를 끓여 드셨고요.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고 계단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었을까요?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25g 들어 있습니다. 계란 5개 분량이죠.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렌틸콩의 진짜 보물은 철분입니다. 100g당 철분 함량이 7mg인데 이는 시금치의 2배 수준입니다. 철분은 혈액을 만들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철분이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100g당 11g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렌틸콩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됐고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밥에 섞어 짓거나 스프로 끓이면 됩니다. 하루 40g 밥 숟가락 3스푼이면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만 먹으면 맛이 심심할 수 있어요. 양파, 당근, 토마토와 함께 끓이면 국물이 구수하고 카레가루 조금만 넣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렌틸콩은 준비도 쉽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오늘 식단에 꼭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음 식품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건새우입니다. 국물 요리에 한 스푼 넣는 그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단백질 보물입니다. 건새우의 진짜 비밀은 칼슘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무려 2000mg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20배입니다. 건새우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 칼슘이 중요할까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근육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놀랍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55g 들어 있습니다. 북어채 다음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근육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일본 수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골밀도가 개선됐고 근육 경련 빈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최남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낮에도 계단 오를 때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분도 단백질 식단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찜에 건새우를 한 스푼 넣어 드셨습니다. 저녁 볶음밥에도 건새우를 뿌려 드셨고요. 3주 후부터 밤에 쥐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건새우는 찜이나 볶아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 건새우 20g 밥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면 됩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고를 때 색깔 보세요. 너무 하얗거나 빨간빛이 나는 건 피하시고 자연스럽게 살짝 분홍빛 도는 게 신선한 겁니다. 냄새도 맡아보세요. 비린내보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건새우는 정말 만능입니다. 멸치 대신 국물 낼 때 쓰셔도 되고 가루 내서 김치에 뿌려도 감칠맛이 살아요. 부침개에 넣으면 칼슘까지 챙기는 영양 간식이 됩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꽁치입니다. 생선은 비싸고 손질이 귀찮다고요? 꽁치는 다릅니다. 꽁치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냉동 제품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꽁치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계란 4개 분량이죠. 꽁치의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가 이를 완화해 줍니다. 마치 근육 회복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빨랐고 근육통도 덜했습니다. 꽁치는 뼈째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압력솥에 무와 함께 졸이면 뼈가 부드러워져서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죠.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마리면 단백질 20g과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꽁치는 구울 때 레몬즙이나 청주 한 스푼 뿌리면 비린내가 거의 안 납니다. 된장에 졸여도 맛있고 김치랑 같이 끓여도 좋아요. 꽁치는 냉동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해동 없이 바로 구워도 되고 영양소 파괴도 거의 없어요. 제철 아닐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꽁치가 없으면 고등어나 삼치도 좋습니다.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가격이나 구하기 쉬운 걸로 선택하세요. 꽁치 경제적이지 않나요? 꽁치는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도 단백질이 있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걸러낸 요거트입니다. 유청을 제거하면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2배 많고 질감도 훨씬 진합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10g 들어있습니다. 계란 2개 분량이죠. 그릭 요거트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아침 식사 준비가 귀찮으실 때, 간식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드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도 잘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릭 요거트는 소화도 돕고 단백질도 공급하는 일석이조 식품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그릭 요거트를 매일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소화 기능이 개선됐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마트 가면 그릭 요거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꼭 확인하세요. 뒷면 영양성분표에서 단백질 함량 보세요. 100g당 단백질이 최소 8g은 넘어야 진짜 그릭 요거트입니다. 당 함량도 확인하세요. 5g 이하가 좋습니다. 무가당 제품이 가장 좋고 과일 맛은 설탕이 많으니 피하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신맛이 강해서 처음엔 먹기 힘드실 수 있어요. 꿀 한 스푼이나 바나나 반 개만 으깨 넣어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시리얼보다는 견과류 넣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하루 한 컵 200g이면 단백질 2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식품을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5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지만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죠.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렌틸 콩밥에 북어채 무침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렌틸 콩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북어채가 채워주고 북어채의 높은 단백질 농도를 렌틸 콩의 식이섬유가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3대2 비율로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세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을 만들 수는 있지만 칼슘이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건새우나 꽁치처럼 칼슘이 많은 식품을 매일 한 가지씩 포함하세요. 그릭 요거트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저녁에 건새우나 꽁치를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렌틸 콩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3배까지 올라갑니다. 렌틸콩 스프에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넣거나 북어채 무침에 피망을 섞어보세요. 그릭 요거트에 키위나 딸기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입니다. 넷째, 하루 3끼에 골고루 분산하세요.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20g, 점심에 렌틸콩과 꽁치로 30g, 저녁에는 북어채와 건새우로 25g 이렇게 나눠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물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북어채나 건새우처럼 건조식품을 드실 때는 물을 더 마셔주세요.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원칙들만 지키시면 같은 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4주 실천 플랜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주차는 적응의 시간입니다. 몸을 단백질에 익숙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5가지 중 가장 간편한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릭 요거트가 가장 쉽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장내 환경이 새로운 단백질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2주차는 확장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시기입니다. 렌틸콩이나 북어채를 추가하세요. 꼭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 조리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2개월만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10일에서 14일 차쯤 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수월하고 무거운 물건 들 때 힘이 생긴 걸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3주차는 습관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이 시기만 넘기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옵니다. 식단은 2주차와 동일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걸 추가하기보다 지금 하시는 걸 확실히 습관으로 만드세요. 3주차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챙기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안 먹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고 저녁에 북어채가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저녁까지 활기가 유지됩니다. 4주차는 자립의 시간입니다.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5가지 식품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세요. 바쁜 날엔 간단하게 1~2가지만 여유 있는 날엔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신기한 건 외식할 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선이나 콩 요리에 눈이 가게 됩니다. 30일차 거울을 보세요. 팔과 다리 라인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체력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바쁜 날엔 어떻게 하나요? 그릭 요거트 하나만이라도 챙기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라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외식할 때는요? 생선구이, 마파두부, 연어덮밥 등 의식만 하면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행 갈 때는 편의점을 활용하세요.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사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못 챙겨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핵심만 기억하세요. 꾸준함입니다. 4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안 되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시면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단백질 제한 식단을 권고받으셨다면 북어채는 하루 10g 이하로 줄이시거나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렌틸콩이나 그릭 요거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니 이쪽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렌틸콩, 건새우, 꽁치에 이 퓨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통풍 약 드시거나 관절이 자주 붓고 아프시면 렌틸콩은 하루 20g 이하, 건새우는 10g 이하, 꽁치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조절하세요. 대신 북어채와 그릭 요거트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셋째,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우유보다 유당이 적긴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반컵 정도로 시작해서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안 맞으면 다른 4가지 식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 응고 관련 약 드시면 식단 바꾸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음식과 약이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분께 해당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신호를 따라가세요. 자, 해당 사항 확인하셨나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식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북어채 30g당 계란 12개 분량의 완전 단백질입니다. 둘째, 렌틸콩 40g에는 철분까지 챙기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셋째, 건새우 20g당 칼슘 2000mg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킵니다. 넷째, 꽁치 한 마리의 오메가3로 근육 염증을 완화합니다. 다섯째, 그릭 요거트 한 컵이 가장 간편한 아침 단백질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용없어. 운동도 못하는데 무슨 근육이 생겨.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정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68세의 근육량 2kg을 늘리셨습니다. 운동 없이 말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주 후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한 달 후엔 병뚜껑 여는 게 수월해집니다. 3달 후엔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근육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식품이 그 단백질을 채워줄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마트 가실 때 그릭 요거트 하나만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내일 아침 한 컵 드셔보시고 괜찮네 싶으시면 그때 다른 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건강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근육 건강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고정 댓글에 5가지 식품과 하루 섭취량을 정리해뒀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부터 그릭 요거트 시작합니다. 손자 안아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봄빛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